네, 싱글벙글쇼 3부 4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초대석인데요. 오늘은 해피월드 재정보험의 우리 데니스한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는 시간이죠.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해피월드 데니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대표님이 이제 보내주신 자료를 저희가 일단 좀 봤어요. 네. 오늘은 생명보험에 관한 거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제가 좀 질문이 먼저 있습니다. 이 생명보험 안 들려고 하는 남자들의 심리는 뭡니까? 아, 생명보험을 안 들라 그래요? 안 들려는 남자들이 의외로 있습니다만. 아, 그래요? 네네. 그 왜 그럴까? 왜 가족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네. 첫 번째로 아무래도 네.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내용인데 네. 그 기존의 생명보험에 대한 그런 관념이 네.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제분은 그러니까 그분이 어. 돌아가신 뒤에 돈이 나왔자 네. 본인한테는 나한테는 뭔 소용이냐? 내가 쓸 것도 아닌데. 예. 그럴 수 있고 네. 뭐 또 어느 경우는 이제 보험료가 너무 비싸니까 그렇죠. 조금 부담이 돼서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이런 그렇죠.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아는 분도 그랬었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순담배를 하시는 분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예.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계산이. 비싼가요? 그런 술 경우 담배 있죠. 하시면은? 거의 술 담배 하시면 네. 거의 더블이라 보시면 돼요. 그 두 가지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러는구만요. 그러니까 어느 분들은 야. 그 생명보험 가입하실 때 네. 그때 많이 또 저거 흡연을 아, 안 하시- 예, 맞아요. 그 만약에 금연을 그때 결심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좋은 대부분 기회네요. 그 술보다는 그죠? 흡연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흡연이 네. 일단은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네. 위험도가 높으니까 네. 보험료가 많이 나오니까 아예 끊든가 아니면 난 못 끊어 그럼 보험을 못 들겠어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군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네. 근데 첫 번째 거는 좀 이기적이네요. 네. 내가 그게 죽은 아니길 다음에- 바라고 있어요. 네, 내가 죽은 다음에 돈 나오면 뭐해? 네. 그게 좀 이기적인데. 네. 아하, 근데 참. 요즘에는요, 이제 생명보험이 여러모로 다양한 기능과 목적이 또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네. 어떻게 좀 네,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있나요? 네. 그 롱텀 케어 환경만큼이나 그 생명보험 시장도 바뀌고 있는데요. 네네. 생명보험이 단순한 보험의 기능을 넘어 그 저축의 기능 갖게 된 지는 이미 오래되었고요. 그 이제는 그 변화된 은퇴 환경과 맞물려 생명보험은 은퇴 자금이나 네. 만성 질환에 따른 간병인 보험, 암이나 심장병 등이 발병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중병보험 등의 기능까지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그냥 사람이 갑자기 그 돌아가시게 되면 받는 거라는 개념보다는 노후에 대비하는 쪽으로 해석을 많이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같은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뭐 배우자나 자녀를 위해서 사실은 가입하는 개념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좀 본인 자신을 위한 용도로 조금 바뀌었네요. 예. 이 얘기를 해줘야겠는데. 네, 요즘은 그 네. 나를 위한 생명보험의 시대로 생명보험은 그 원래 취지대로 누군가 사망해야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90년대 말부터 미국의 생명보험 상품의 특징이 매우 다양하게 변해오고 있으며 보험회사들이 생명보험을 쓰기 위해 더 이상 사망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 You don't have to die라는 아하. 문구를 사용해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죽은 이후에 나오는 돈 뭐가 필요냐 이런 개념에서 이제는 내가 살아 있을 때 혜택을 받는 보험이다 이런 개념으로 바뀌고 가고 있다는 거죠. 예, 좀 인식의 전환을 가져야 될 거예요. 네네. 그 전에 제가 가끔 남자분에게 아까 말씀하신 생명보험을 권하면 그 나 죽은 뒤에 와이프가 재혼하면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오. 농담하셨던 분들이 있었어요. 어이고. 근데 그 지난 20여 년 동안 미국 생명보험 상품들은 대부분 크게 네 가지 목적에 맞도록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당연히 기본 목적인 사망 보상으로 그렇죠. 남아있는 가족들의 생활비 또는 빚을 청산할 수 있다는 목적에서 생명보험을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용도는요? 그 두 번째로 그 은퇴 소득을 위한 저축성 생명보험의 혜택으로 IRS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생명보험에 돈을 납부할 경우 세금 연기 혜택과 함께 돈을 인출할 때도 세금을 내지 않고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저축성 생명보험의 혜택은 세금 공제를 받는 그 401k나 IRA 같은 은퇴 연금과 함께 이용하면
세금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플랜으로도 활용되고요. 세 번째는 그 리빙 베네핏이라고 그 말 그대로 살아있을 때, 예, 혜택으로 네. 사망 이전에 보험사에서 정해놓은 중병 또는 그 말기 질병의 경우 사망 시 받을 사망 보상금을 네. 미리 그 생전에 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편의를 제공하는 보험이 이제 많이 있군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런 대세라고 볼 수 있죠. 네네. 그럼 지금 얘기하신 바로 그런 혜택, 리빙 베네핏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설명해 줘 보시죠. 네네. 그 회사마다 그 이를 부르는 그 이름의 차이가 있지만 리빙 베네핏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가입자가 사망한 이후에 혜택이 있다는 정통적 수의 개념에 비해 가입자가 살아 생전에 쓸 수 있는 혜택이라는 의미를 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며 이러한 리빙 베네핏은 중대질병, 만성질환 혹은 장기 요양과 말기 질환 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종신보험이나 기간성 보험 등 두 가지 모두 혜택이 있는 플랜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그 말기 그 질환, 말기 질병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네. 이게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건가요? 그 말기 질병 혜택은 그 텍사스의 경우 가입자의 삶이 2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의료 전문인의 진단이 있을 경우 보험 사망금의 90% 정도까지 미리 받을 수 있는 네네. 이른바 불치병에 대한 혜택으로 네. 사실 이 혜택은 이전부터 많은 생명보험 플랜의 기본 조항이나 옵션 조항으로 제공하고 있었던 혜택입니다. 네네. 말기 질병 혜택은 그렇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만성 질환 얘기도 하셨거든요. 네네. 예. 요 만성 질환 혜택은 그 지난 방송에 제가 이야기 나눈 그 롱텀 케어, 예, 롱텀 케어. 거기에 네. 해당하는 혜택으로 네네. 일상 기본 활동인 혼자서 식사하기, 옷 갈아입기, 용변 보기, 이동하기, 목욕하기, 네네. 배설 자제하기 등 6개 항목 중 네. 2개 이상을 혼자서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아. 롱텀 케어 혜택 또한 중요하다 봅니다. 네. 네네. 그럼 이거는 미리 자기가 그렇게 몸이 불편하다는 상태일 때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 시간에 이야기 나눈 그 롱텀 케어 보험을 따로 들지 않고 네. 생명보험을 활용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네. 자, 그렇다면은 아까 생명보험 보상금을 아까부터 우리가 얘기는 죽은 다음에 받는 게 아니고 생전에 누릴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 중대 질병에는 그럼 어떤 것이 해당될까요? 중대질병에는 뭐 여러 가지가 좀 대표적인 거는 그 뇌졸중이나 네, 심장마비, 스트로크죠. 네네. 암 또는 뭐 장기 이식, 네. 신부전증이나 심각한 화상일 경우가 보통 해당되는데 병원비는 그 의료 보험으로 지급이 가능하겠지만 생활비나 모계지 비용 등은 그 건강보험으로 커버가 안 되니 그렇죠. 그 본인의 생명보험을 그 사용하면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른 보험을 통해 가지고 치료비는 커버가 되겠고, 그다음에 본인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이 생명보험에서 커버해 줄 수 있다. 그렇죠. 아무래도 중병이 걸리다 보면 그 직장 생활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니까. 네, 그렇겠네요. 예, 생활비가 좀 아무래도 필요하니까요. 네. 네. 그 생명보험 가입하는 목적이 4가지 말씀을 하고 계신데 마지막 한 가지는 어떤 거죠, 그게? 요 마지막 네 번째는 그 바로 사망 보상금을 네. 그 연금 인컴으로 지급하게 되는 그 라이프타임 인컴으로 네. 이 혜택은 최근 많은 생명보험회사가 추가적으로 추가하고 있는 혜택으로 일정한 나이를 정해놓고 네. 그때까지 뭐 사망하지 않거나 질병으로 그 아까 말한 리빙 베네핏 혜택을 네네. 받지 않을 경우 네네. 그 사망 보상금을 평생 인컴으로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아하. 네네. 그러니까 즉 그 사망하지 않고 아프지 않아도 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망 보상금으로 그 사망 보상금을 연금식으로 연금으로. 예, 나눠주는 거죠. 뭐 매달 이렇게. 예, 예. 그래서 특히 이러한 라이프타임 인컴 혜택은 괜찮은데 이거? 네, 더 이상 사망 보상을 전제로 네. 생명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생명보험 상품의 진정한 어떻게 보면 혁명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 네. 그 나이가 너무 많은 건 아닌가요, 혹시? 그렇진 않아요? 몇 세로 정했는지 모르겠네. 아무래도 이제 네. 보험회사도 영리 때문에 너무 젊었을 때 주진 않아요. 아이고, 당연히 예. 그렇겠죠. 네. 예, 그럼 통계에 의해서 나오겠지만 좀 그게 궁금해지긴 궁금해요. 하네요. 라이프타임 인컴 혜택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이프타임 궁금해졌어요. 인컴. 예, 궁금해져요. 그럴까요? 네, 궁금하죠. 그 만일 그 다행히도 건강하게 오래 그 살아서 그 리빙 베네핏 혜택을 받지 않을 경우는
이 라이프타임 인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옵션은 보험회사에서 정한 일정 나이부터 생명보험 보상금을 아무 조건 없이 일반적으로 한 10년 동안 미리 받아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 네. 예를 들자면 뭐 생명보험 사망보상금이 네. 20만 불이었다면 85세부터 매년 2만 불씩 미리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요. 네. 뭐 혹시라도 중간에 사망이 된다면 그 미리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남은 금액이 금액. 예, 네. 수혜자에게 지급됩니다. 네. 결론적으로 기존에 남을 위해 내 생명을 담보로 하는 생명보험이 아닌 네. 이제는 생전에 내가 쓸 수 있는 말 그대로 자신을 위한 보험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것을 근데 아시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내가 없고 내가 사망한 다음에 나온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인식은 정말 아까 초반에 말했지만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죠. 그런데 네. 물론 아직까지는 여기서 예를 들었는데 아까 85세라는 거 있잖아요. 내가 과연 그때까지 살을까? 네. 뭐 이렇게 걱정하면 못 드시는 거고. 그렇죠. 건강에 자신 있는 분은 그래 뭐 요즘 90까지는 누구나 사는데 네. 긍정적으로 보면서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건 뭐 본인의 선택이겠네요. 네. 우리 채팅방에서요 남편이 담배를 피우신대요. 그래서 네. 저축성 보험이 너무 비싸요. 그렇죠. 아까 비싸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어디 싼 거 없을까요? 저도 묻고 싶습니다. 어디 싼 거 없을까요? 네, 이런 거 물어보셨어요. 예, 네. 그 저축성 보험이 일반적으로 좀 가격이 아. 좀 비싼 편인데 네. 그분의 지금 나이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네. 그런 분들을 위한 보험이 어떻게 보면 또 있다고 보시면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르게 예. 케어해 주는 게 예. 있군요. 저축은 좀 덜 되지만 지금 네. 제가 말씀드린 혜택은 다 받을 수 있죠. 네네네. 그러니까 어허. 보장은 조금 약하지만은 그 뒤에 아까 얘기는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상품이 다양해진 예, 거군요. 다행이죠. 뭐 예를 들자면은 그분이 뭐 어느 시기에 네. 그 마음이 바뀌어서 내가 취소하고 싶다. 그러면은 본인이 그 여태까지 그 납입한 보험료를 다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그런 것도 있어요? 플랜도 있어요. 예. 여러 가지가 정말 예, 있네요. 요즘은 아주 예. 다양합니다. 생명보험의 그 플랜 자체가. 그러니까요. 자세한 네. 거는 해피월드로 좀 궁금한 거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음악 한 곡 듣고 와서요. 저희 또 못다한 또 생명보험에 대한 얘기 계속 나눌게요. 목니가 부르는 그대와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생명보험 데니스 한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생명보험에 대해서 궁금한 거 여쭈고 있는데요. 저도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게 됐네요. 그렇죠. 네, 자 채팅방에 또 질문 들어와서 질문 드릴게요, 대표님. 자 저축성 보험 그리고 IRA 어떤 게 더 은퇴 자금으로 좋을까요? 하셨어요. 이 질문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네. 어떠세요? 그 예. 많이 들어온 질문 내용인데 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그분의 이제 목적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 틀린데 조금 더 제가 네, 자세히 설명하자면 그 질문하신 분의 지금 나이와 이제 건강 상태가 제일 우선이라고 중요한 볼 수 거고요.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젊으시고 건강하시다면 네. 당연히 그 생명보험으로 가는 게 좋고요. 네, 네. 혹시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드셨거나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시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흡연하시는 분 같으면 네. 은퇴연금도 한번 고려해보는. 네 게. 그게 좋고요. 네, IRA 그렇군요. 쪽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음. 그렇군요. 네.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네요. 네, 네, 아까 우리가 얘기하다가 중단이 됐었는데 네. 그 한번 그 생명보험에 가입했다가 말이죠. 네네. 또 마음의 변화가 생기거나 중간에 건강상의 이유로 플랜을 바꾸기 원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가능한가요? 그럼 바꿀 수도 있나요? 좀 예, 변화가 생겨서. 뭐 네. 그거 자체는 뭐 변경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요. 네. 네. 그 어느 의사의 어느 플랜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그 플랜 변경이 가능하더라도 보험료가 변경되고 중요한 것은 그 건강 검진을 다시 하는 데 있습니다. 아하. 아. 네. 아무래도 예. 그 나이가 들수록 그렇죠. 건강 상태는 더 안 좋아지는 것이 문제겠죠. 그러니까 건강 진단을 또 새롭게 새롭게. 받아야 되는 리스크가 좀 있는 예, 거예요. 예, 뭐 네네. 계속 건강하신 분 같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예, 그 예. 사이에 어떤 고령화돼 가지고 어떤 질병이 생겼다 그러면 그때는 또 새롭게 문제가 되는 거네요. 예, 예. 그렇지만 그 다행인 건 그 텀 라이프 그 기간형 생명보험을 가입하셨다가 저축형이나 또는 뭐 평생 보장되는 플랜으로 바꾸기 원하실 경우는 중도에 그 다시 건강 검진하지 않고도 플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가능하다. 네, 네. 네. 두 가지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군요. 네네. 근데 어떤 경우에는 뭐 건강 검진 없이 변경할 수도 있나요? 네, 마지막에 말씀하신 꼭 하는 부분이네요. 거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예, 예, 그렇죠. 그 다시 건강 검진을 하지 않고 그 플랜을 변경하는 것은 네네. 그 현재 가입하신
그 생명보험에 어느 회사가 가입되는지 중요한데 그 가입하신 보험회사 자체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면 좀 편리하면서도 좋은 조건으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네네. 그 이제 뭐 한번 예를 들게요. 어느 회사는 그 30년 기간형 보험을 가입했다면 24년 이내에는 건강 검진 없이도 플랜이 변경합니다. 아, 가능하다. 하나마다 네, 예, 네. 예. 달라서. 그렇지만 뭐 다른 제3의 다른 보험사로 플랜을 변경하려면 일반적으로 65세 이하이면서 기간형 보험을 가입하신 지 5년이 넘지 않아야 아하. 그 건강검진 없이 네. 플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건강검진하는 게 좀 제한 조건이 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런 것이 있겠고. 네. 자, 네. 그런데요, 가끔 보면은 저는 한 가지 걱정이 뭐 우리가 병 들고 우리도 보험 들고 하는 이유도 있지만은 아니 이 보험회사가 망하는 경우는 없나요? 그런 경우도 네? 있어요? 보험회사. 전 본 것 같거든요. 네. 그 혹시나 그 네. 보험회사가 망하면 어쩌나 그 우려하고 가끔 질문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반대로 두 분께 네네. 질문 드린다면 네. 네. 혹시 주위에 음. 그 생명보험회사가 망해서 그 보상금을 받지 못한 사람을 그 혹시 본 적 있는지요? 저는 어, 없는데. 글쎄 그런 경우는 없는데.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회사는 망한 저는 경우가 회사를 있다. 망한 거는 본 것 같아요. 어, 그래요? 네네 그렇습니다. 제가 좀 추가 설명 그 만약 보험 회사가 문을 닫고 네.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네. 그 많은 사람이 큰 피해를 보기 그거 때문에 나죠.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예. 기본적으로. 네. 그 정부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네. 까다롭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까다롭게 그 보험회사를 관리 감독해서 아하. 보험회사가 네. 그 문을 닫지 않고 합병이 되도록 그 하고 있으며 네. 최악의 경우 네. 보험회사에서 보상금 지급 못하면 주 정부에서 일정 금액까지는 그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럼 그러니까- 어디다 이렇게 흡수된다는 얘기는 들은 것 같아요. 다른 큰 회사에 뭐 병합된다는. 그렇죠. 왜냐하면 네. 흡수 합병이 가능하도록 뭐 그건 그럴 수 있다고 보여져. 유리한 조건으로 뭐 일단은 그 정부에서 딴 쪽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줄 수도 있고 한데 문제는 보험회사가 망해도 일단은 정부에서는 그 사람 그 계약된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다 보전해 준다. 이렇게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예, 주정부에서 그러니까 텍사스 같은 경우는 라이프 인슈런스 같은 경우 30만 불까지는 만약에 보험회사에서 네. 지급을 못하면 저 주정부에서 지급합니다. 예, 하기는 그래요? 뭐 은행도 그렇잖아요. 은행도 어느 정도까지 뭐 다 100%라고 말은 못하지만은 어느 정도 그 보장해 주는 이런 것들이 돼 있죠. 네네. 그런 것이 있는데. 헬스클럽 이런 게 좀 문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한국에서는 먹튀라고 그랬는데 저는 보험회사가 그런 게 있을 경우도 근데 그거는 있지만 보험을 여기는 이제 좀 보장을 해준다는 거죠. 제가 아까 그 다행이에요. 봤다는 네. 보험회사가 망했다는 거를 제가 봤다는 얘기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사실은 보험회사는 일반인들로부터 보험료를 맨날 꼬박꼬박 받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 가지고 그냥 가만히 놔뒀다가 사고 나거나 뭐 이런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 자금을 운용을 한단 말이죠. 운용을 하기 위해서 뭐 회사채도 사고 주식도 하고 뭐 어디에 투자를 부동산도 하고 그렇죠. 예, 그게 잘못되면 회사가 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뭐 그 대신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보완책이 다 마련돼 있다. 깐깐하게 관리하는 거죠. 네, 엄청 저희가 생각하는 것도 까다롭게 그렇죠. 감독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일반인은 상대로 하는 거니까 뭐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이거 뭐죠? 생명보험 그 어카운트에 쌓여 있는 그 캐시밸류 있죠, 왜? 예. 네, 캐시밸류. 지금 우리가 지금 걱정했던 것인데 채권 보호는 어떤지요? 예,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항인데 네. 주에 따라서 그 저축성 생명보험에 있는 그 자금은 채권자들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텍사스 경우 저축성 생명보험의 현금은 그 채권 그 보호 대상으로 이는 개인 투자자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운영하는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그 일반적으로 은행이나 투자 브로커리지 어카운트 재산은 채권 보호를 받지 못하기에 이 부분은 큰 혜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러므로 그 내 재산 중 어떤 이유에서든 채권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당연한 거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네. 이렇게 보면 이제 그 구구절절히 우리가 다 뭐 알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네요. 네, 네. 그러한 네. 제도들이 다 장치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네요. 그러니까 보험에 이렇게 가입하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말란 얘기죠. 망하면 어떡해 뭐 이런 거 걱정하지 그러니까 말란 얘기죠. 생명의 결론적으로. 대가로 주는 네. 돈을
그 채권자한테 주진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너무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겠네요. 그런 논리가 성립되네요. 좀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조금 뭐 이렇게 본인이 사망한 후에 뭐 걱정하고 이렇게 남아 있는 분들을 위한 그런 것보다는 조금 본인이 살아 있을 때 쓰는 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 오늘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런 게 많이 보완됐다 네. 이렇게 얘기할 네. 수가 있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이제는 그 단지 생명보험은 죽음을 대비해서 가족에게 목돈을 남기고 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네. 은퇴 플랜이나 롱텀 케어 또는 상속 플랜 등 다양한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저축 플랜이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러니 조금이라도 더 건강할 때 미리미리 보험료가 저렴한 기간성 텀 보험 안에서라도 본인의 사망과 만성질환, 중병, 시한부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가족과 본인을 위한 올바른 결정이 될 것이라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지키라. 말도 그렇죠. 있듯이 그렇죠. 건강할 때 왜냐하면 그때는 보험료도 싸니까 그렇죠. 네. 길게 보시고 처음부터 잘 계획하셔서 네. 하는 게 좋겠다. 어차피 왜냐하면 언젠가는 나이가 들게 되고 언젠가는 은퇴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네. 누구나한테나 오는 거이기 때문에 네. 받아들이면서 젊을 때 하는 게 좋겠다. 그렇죠. 결론이 그거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자, 항상 또 준비하는 또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오늘은요 해피월드 재정그룹의 우리 데니스한 대표 모시고 오늘은 생명보험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고요. 공부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